투스타가 면회를 왔다가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평범한 면회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문에 나타난 순간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도시락을 손에 든 여자, 자신을 한 병사의 엄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이름을 들은 간부들은 순간 숨을 컥하고 멈췄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숨겨졌고 그 병사는 감기라는 핑계로 격리됐으며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투스타였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새벽 5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3기계화 보병사단 지휘통제실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강지연 소장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투스타 계급장이 반짝이는 정복 어깨는 더없이 든든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고했네. 먼저 들어가 보게. 지휘 통제실을 나서며 강지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새벽 5시 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 민준이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강지연은 곧바로 군복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입가에 자그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멸치볶음과 소불고기.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우리 아들, 얼마나 야위었을까. 강지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멸치 머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한 지 벌써 8개월. 처음에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를 따라 군인의 길을 선택한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불고기를 재우면서 강지연은 지난주 아들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말수도 눈에 띄게 적었죠. 괜찮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딘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그 밝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강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나쁜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지. 우리 민준이도 이제 어엿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야. 도시락을 싸면서 강지연은 하나하나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밥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찰기 있는 정도로 맞췄고 반찬들도 간을 다시 한번 봤죠. 김치도 새콤달콤하게 딱 알맞게 익은 걸로 골라 담았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힘든 군 생활에 아주 잠시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시계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대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면회 시간에 딱 맞춰 가려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강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갈까?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이 아닌 그냥 하나이의 엄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아 부대로 향하는 길, 강지연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면회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아,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하고 반갑게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꼭 남의 일처럼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면회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민준이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줘. 면회 안 되는 날이야. 강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부대 사정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와줘.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난 후 강지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민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강지연은 달리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이 걱정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강지연은 다시 시동을 걸고 해병대 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이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해병대 부대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면회실로 들어서자 담당 하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 면회 오셨습니까? 이민준 이병입니다. 저는 어머니고요. 하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민준 이병은 현재 면회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해서 현재 격리 조치 중입니다. 그래서 면회는 불가능하십니다. 강지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감기 몸살? 어제 통화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감기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서라도요. 규정상 절대 안 됩니다. 하사의 대답은 칼처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사의 눈동자가 자꾸만 뒤편을 힐끔거렸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연이 시선을 돌리자 면회장 뒤편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사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유독 매서웠죠. 그는 강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휙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이쪽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 강지연의 오랜 군 경험이 직감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상사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강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격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서요. 하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준비된 듯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미리 외워둔 대사를 읊는 것처럼요. 강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좀 전해주세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격리 중이라 음식물 반입도 안 됩니다. 이번에도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강지연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틀림없어. 뭔가 숨기고 있어. 면회실을 나서면서 강지연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상사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상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대를 나온 강지연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부대를 계속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정문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강지연은 부대 정문을 뚫어져라 지켜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드나드는 차량들,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그것은 그녀의 오랜 군인으로서의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면회실에서 봤던 바로 그 상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지연이 앉은 식당 바로 옆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지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그 자식. 눈빛이 틱틱거리더니 결국 거기까지 꼰질렀더군. 강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 제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혹시라도 투서라도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좀 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감기라고 둘러댔으니까 증거 있나? 다들 입 단속은 잘 시켜놨고 첫 번째 목소리, 아까 그 상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강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저들은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닿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투서라는 말은 왜 나온 걸까? 강지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타. 민준이가 구타를 당했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거나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라는 명목으로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강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약점이었구나.
민준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뎌내려 했던 거죠. 강지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하나이의 어머니로서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옆 식당에서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돼. 상처 다 아물면 그때 면회시켜주면 되지. 그래도 조심해. 요즘 병역 문화 개선한다고 난리인데 혹시라도 위에서 찌르면. 걱정 마시오. 우리끼리만 아는 일인데 뭘. 강지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앉아 핸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강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올 생각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강지연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하나이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육군 제3사 단장으로 오겠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강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차례대로 입어나갔습니다. 칼같이 다린 정복 바지, 단추 하나하나 정확하게 채운 정복상의,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마지막으로 어깨에 투스타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강지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하나이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명패도 챙겼습니다. 육군 제3기계 화보병사 단장 소장 강지연. 그렇게 새겨진 명패를 정복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굳이 챙기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꼭 필요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 강지연은 어제 들었던 그들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비웃는 듯한 말투,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비겁한 태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강지연은 차에서 내려 정복을 다시 한번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구두도 어제보다 더 반짝이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하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연을 보더니 어제 왔던 얼굴이라는 걸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준 이병은 아직 잠깐. 강지연이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패를 꺼내 접수대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하사의 눈이 명패에 그대로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육군 제3기계 화보 병사 단장 강지연 소장이다. 하사는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이 부대의 병영 환경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 이민준 이병의 면회를 요청한다. 그런데 사단장님, 저희는 해병대 소속이라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군간의 예의가 아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 간부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강지연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온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죠. 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봤던 바로 그 상사. 그가 면회장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사도 강지연의 어깨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을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인철 상사님을 이쪽으로 불러주시겠나? 강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상사님 성함을? 군인은 명찰을 달고 다니는 법이지. 강지연이 황인철 상사의 가슴팍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황인철 상사가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부대에는 무슨 일로? 황 상사, 어제 이민준 이병이 감기 몸살로 격리되었다고 들었다. 정확한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황인철은 잠깐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의무병 진료 기록은 어디 있나? 네? 진료 기록이요? 감기 몸살이면 당연히 의무병 진료를 받았을 텐데 그 기록을 보여달란 말이다. 황인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진료 기록 같은 건
애초에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이때 최기석 대대장이 급하게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사가 급히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대대장님이시군요. 저는 이민준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동시에 육군 제3사단장이기도 하고요. 최기석 대대장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저희 해병대 내부의 일이라 내 아들이 구타당했. 강지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하며 은폐하고 있어. 면회실 안이 순간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 가족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단장님, 그런 일은 절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지금 당장 이민준 이병을 이곳으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의 명령조 목소리에 주변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최기석 대대장과 황인철 상사는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국방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죠. 육군 제3사단장 강지연이 여기 와 있다고. 최기석 대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주겠다? 강지연은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부대에 직접 나타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정확히 3분 후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강지연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을 본 순간 강지연은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왼쪽 뺨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 한쪽이 터져서 아직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엄마, 민준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투성이 아들을 마주한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강지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슬픈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훈련 중에 민준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목 뒤쪽에는 시뻘건 손가락 자국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눈을 봐. 강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정말 이렇게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면회실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강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황인철 상사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 자체를요. 민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강지연이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동자가 황인철 상사를 향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황인철 상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황 상사, 설명해 주시죠.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길래 병사가 이런 상처를 입게 됩니까? 그게 격투 훈련 중에 실수로 황인철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격투 훈련? 강지연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황인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지어낸 거짓말이라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뒤편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와 같은 동기인 듯 보이는 앳된 얼굴의 병사였습니다. 사단장님, 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기석 대대장이 화들짝 놀라며 그 병사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박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강지연이 손을 들어 대대장을 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병사. 박진우 이병은
잠깐 황인철 상사를 바라보더니 이내 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맞았습니다. 황 상사님한테요. 면회실이 순간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강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부당한 일에 항의했는데 박진우! 당장 입 닥치지 못해! 황인철 상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 상사님이 후임들한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걸 민준이가 그만하시라고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황 상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황인철이 박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지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계속 말해요. 강지연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호했습니다. 박진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따로 불러내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여러 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강지연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거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았어요. 사단장 아들이 뭘 잘났다고 나대냐고 하면서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았거든요. 강지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던 거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강지연은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 뽑는 것이요. 그녀는 황인철 상사를 노려봤습니다. 황 상사,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황인철은 이미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증언과 민준이의 상처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겠습니다. 강지연이 최기석 대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최기석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해병대 지휘계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문제입니다. 강지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 간부로서의 얼음 같은 냉철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간부를 회의실에 집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징계받은 병사들의 명단도 전부 준비해 주세요. 면회실 안에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강지연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그리고 황인철 상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상사. 당신은 지금부터 군 검찰에 정식으로 신고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병사에게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30분 후 해병대 제14면대 회의실. 모든 간부들이 바짝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각 보직 간부들까지 총 15명이 모였죠. 회의실 앞쪽에는 강지연 소장이 서 있었고 그녀의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지. 강지연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육군 제3기계화보 병사단장 강지연 소장이다. 동시에 이 부대 소속 이민준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간부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기색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들이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기석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오해? 강지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본 내 아들의 상처들도 전부 오해란 말인가? 회의실이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지연은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민준이의 상처 부위를 하나하나 촬영한 사진들이었죠. 왼쪽 뺨에 멍, 터진 입술, 목 뒤에 손가락 자국. 이것들이 훈련 중에 생긴 상처라고 보이나? 간부들은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상처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때 이도현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도현 대위는 잠깐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주 전부터 병사들 사이에서 구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기석 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대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이도현 대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상사와 일부 간부들이 직접 병사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강지연의 시선이 곧장 최기석 대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최기석 대대장은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강지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병사가 구타당하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단 말인가? 그게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서. 부대 이미지? 강지연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병사들의 목숨과 안전보다 썩어빠진 부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지연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대위, 다른 피해 병사들이 더 있나? 네,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최소 5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기석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대장, 피해 병사들의 명단을 지금 당장 작성하도록.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내가 직접 연락을 드려야겠어. 사단장님,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집니다. 일이 크다고? 이미 충분히 큰일이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병사들이 개처럼 맞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나.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면회실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던 박진우 이병과 다른 병사들이 함께였죠. 사단장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박진우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황 상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민준이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협박받았거든요. 다른 병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맞고 나서부터 황 상사님이 다른 애들한테도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민준이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강지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는 폭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모두 말해보세요. 세 번째 병사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네 번째 병사도 이마에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면회 온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 상사님이 그걸 알고는 강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대위, 이런 상황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한 달 전쯤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도현 대위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 상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의 시선이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간부 중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이 또 있나?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나? 황 상사님이 선임이시고 그리고 대대장님께서도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셔서 강지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황인철 상사,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 전체의 시스템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 강지연이 차분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강지연은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 변명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30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이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이다. 강지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황인철 상사는 즉시 모든 병사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둘째,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께 오늘 안으로 연락을 드려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것이다. 최기석 대대장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강지연이 칼같이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 그 자체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황인철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냥 군기를 좀 잡으려고. 군기? 강지연이 황인철을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병사를 주먹으로 패는 것이 군기인가? 다른 병사들을 협박해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군기란 말인가? 황인철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털썩 꿇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지연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한 짓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이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서 급히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진우가 우리 아들이 맞았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박진우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박진우의 어머니는 황인철 상사를 바라보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 지키라고 보낸 귀한 아들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곧이어 다른 부모님들도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찬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버지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쩐지 우리 애가 왜 요즘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다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면회 와도 자꾸 괜찮다고만 하더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였어. 강지연은 부모님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부모님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저는 육군 제3사단장 강지연입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피해를 당한 이민준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반드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먼저 군 검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 부대의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썩어빠진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최기석 대대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부적으로 처리? 강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맡기는 내부적인 처리는 없다. 그녀는 부모님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각자 아이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모두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꼭 받으시고요. 모든 것이 저들을 처벌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도현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더 일찍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강지연은 이도현 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대위, 자네는 적어도 양심이 있었어. 보고도 했고 오늘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보여줬지. 하지만 앞으로는 더 용감해져야 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지연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들에게 군기가 아니라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런 군인이 자신보다 약한 존재들을 괴롭혀서는 절대 안 된다. 황인철 상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황 상사,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이 바로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느껴야 했던 감정이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겠나? 강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입니까? 저는 육군 제3사단장 강지연입니다. 해병대 제13연대에서 발생한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전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합동조사팀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 검찰에도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강지연은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부모님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던 이곳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해병대 제13연대에는 국방부 조사팀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강지연의 신고 이후 상황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었죠. 부대 곳곳에서는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고 간부들은 하나둘씩 조사실로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조사팀장인 육군 준장과 함께 부대 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고작 사흘 만에 추가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병사가 총 12명입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황인철 상사 외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지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 네. 그리고 대대장 최기석 중령도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사실에서 최기석 대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최기석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강지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도현 대위가 분명히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말인가? 최기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황인철 상사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던 그도 결국 수많은 피해 병사들의 증언과 명백한 물증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황인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군기를 잡으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이도현 대위는 임시로 중대를 맡으며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절대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민준 이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선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엄마 덕분에 다른 후임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강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대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지연은 아들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썩어빠진 시스템 자체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황인철 상사와 다른 가해 간부 3명은 구속되어 군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기석 대대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죠. 강지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해 모든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정의와 용기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민준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강지연의 말을 듣고 있었죠. 연설이 끝나고 강지연은 민준이와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가 다른 모든 부대로도 퍼져나가야 해. 차창 밖으로 해병대 부대가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제 막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 어머니, 아들 구타 사건 직접 해결. 병영문화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다와 같은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죠. 강지연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군이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3개월 후 해병대 제14면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방부의 전면적인 감사와 병영문화 혁신 시범부대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뿌리부터 바뀌었죠. 황인철 상사와 최기석 대대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했던 이도현 대위는 그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병영혁신팀에 특별 발탁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첫 정군 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은 고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면 군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회복 후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했죠. 어느 날 면회를 온 강지연에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강지연은 활짝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엄마가 평생을 기다렸단다.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는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연 소장이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고 그녀의 연설은 전군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120만을 넘기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강지연이 연단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아이의 평범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끔찍한 일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강지연은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부대에서 보고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부대 생활 만족도는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단 뒤편에서는 장교 정복을 입은 이민준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교 후보생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이제 곧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죠. 강지연은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간부들이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강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임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임을 대할 때 우리 군은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강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계급보다도 강한 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아들은 컨벤션 센터 앞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지연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자신의 첫 훈련소 시절 사진이었죠. 엄마는 왜 군인이 됐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강지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너를 지킨 바로 그 순간 난 군인으로서도 엄마로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해졌단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강한 군인이 뭔지. 그게 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요. 엄마처럼. 강지연은 아들을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영원한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요. 해가 저물어가는 붉은 하늘 아래 어머니와 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지독한 아픔이 이제는 눈부신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정군으로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정식으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에서 그는 자신 앞에 선 새로운 후임들을 맞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병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멋진 간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강지연은 아들의 늠름한 임관식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모든 사람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